고등학교 시절 내내 반복되는 일상과 뜻없는 시험 준비에 지친 나는 드디어 수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고생했던 지난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에 매일이 즐거웠다. 그런데 내 삶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지방 발령을 받으신 것이다. 아버지는 구미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 가족도 이사를 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셨고 결국 나는 친척집에서 통학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친척집은 큰 집이었다. 숙부와 숙모가 살고 계셨는데 숙모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큰딸이 가끔 돌봐주러 오는 상황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그곳에 맡기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셨다. 특히 아버지는 숙부에게 부담을 줄까봐 망설이셨지만 다른 친척 중 마땅히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다. 이러던 중 어머니가 대안을 제시하셨다. 영순의 집에 하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자며 영순의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문의하기로 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며 마음을 졸였다. 제발 영순의 집에 하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론은 영수 엄마도 오케이 하셨다. 나와 영수는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하던 단짝 친구였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줄줄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재수를 준비하던 중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복잡해진 영수는 재수 생활을 몇 달 건성으로 하더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며 군 입대를 택했다. 아줌마는 그런 영수를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군에 보내고 나는 혼자서 영수방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희망찬 대학 신입생 생활을 친구 집에서 아줌마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여러모로 즐거운 나날이었다. 영수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국물 떡볶이로 꽤나 유명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다. 영수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난 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조그마한 분식집은 저렴하고 매콤달콤한 국물 떡볶이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차 번창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아줌마는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특히 에어로빅을 다니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했고 종종 그녀가 레깅스를 입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심쿵하면서 살짝 설레었다. 운동복 차림의 그녀는 웬만한 20대 여성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건강한 몸매를 자랑했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외모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녀의 부탁으로 난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다. 어느 날 가게에서 튀김가루 박스를 옮기다가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아, 영수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 많이 다쳤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내 발목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안마해주기 시작했다. 아프겠다. 이리로 와서 앉아봐. 아니, 괜찮아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만히 있어봐. 아줌마가 한번 볼게. 그녀가 갑자기 내 양말을 벗기더니 발목을 이리저리 만져본다. 어느 쪽이 아프니? 좀 전에는 아팠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아줌마가 얼음찜질이라도 좀 해줄 테니. 이후 그녀가 정성스레 얼음찜질을 해주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며 뛰기 시작을 한 것이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그녀의 손길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창씨가 지금 집에 좀 일찍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안방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내가 좀 봐줘야겠는데. 나는 그녀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공유기가 고장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공유기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은 금방 끝났지만 영수 엄마는 컴퓨터가 느려졌다며 좀 더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손보며 시간을 보냈고 작업 도중 아줌마가 4050 솔로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그녀의 닉네임을 외우며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가입한 카페를 찾아 가입했다. 카페는 친목 도모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외로운 사람들이 만남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혹시나 한마음으로 그녀의 닉네임을 찾아 쪽지를 보냈다. 닉네임에는 사는 동네와 나이가 함께 적혀 있어 수작 부리기가 참 좋았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에 사시네요. 반가워서 쪽지 보냅니다. 앞으로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그러세요. 저도 친구가 필요했는데 같은 동네라니 더 반갑네요. 다음엔 채팅으로 대화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시죠. 짧은 답장이었지만 성공을 예감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카페에 접속하기를 기다렸다. 밤 10시쯤 드디어 그녀가 접속하자 채팅 신청을 하였다. 혹시 낮에 쪽지 보냈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그분? 맞아요. 이렇게 또 만나니 반갑네요. 저도요. 요즘 너무 적적해서 자주 와요. 요즘 왜 적적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이 군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네요. 그렇군요. 사람 때문에 적적한 건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건데. 그럼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나? 호. 애인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엔조이도 좋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덜 허전하죠. 네? 저 아무나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데 너무 신중하면 못 만난다고요.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나이를 속여가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워 보였고 그 외로움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영숙 씨, 저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어머나, 아직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겨요? 랜선 연애 한번 해보자고요. 랜선 연애, 그게 뭐예요? 채팅으로 소통하며 사이버 공간에서만 하는 연애예요. 호호,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그쵸, 뭔가 신선하죠. 서로 부담도 없고.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은 거절하지 못했다. 에이, 난 나이가 너무 많고 돌싱인데 그쪽이 너무 손해잖아요. 나이는 상관없죠. 우리 사이였어요? 그리고 랜선 연애인데 상관없죠. 그렇게 둘은 랜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고 그녀는 나를 서방님이라 애정 표현했고 그녀도 점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매일같이 쪽지를 주고받으며 저녁마다 채팅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나 서방님 보고 싶어. 나도 자기 보고 싶어. 근데 우리 보고 한쪽에서 실망하면 어떡해? 난 절대 서방님 보고 실망 안 할 자신 있는데. 정말 자신 있어? 응. 난 자기가 나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인데.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이제 서방님 없으면 안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석 달간 채팅을 하며 우리 서로 많은 정이 쌓인 상태였다. 매일 우린 사랑해. 보고 싶어. 심지어 랜선이지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드디어 둘은 만나기로 했다. 서로 얼굴 보고 절대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말이다. 약속 장소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잠시 후 영수 엄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서방님, 어디 있어? 나 방금 도착했는데. 자기야. 뒤 돌아봐.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너였니? 나는 일부러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줌마였어요? 우리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저도 이 순간이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지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깐 자기도 받아들여. 서방님 말 잘 듣기고 했지? 그녀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정말 괜찮겠어? 후회 안 해. 응. 난 절대 후회 안 해. 그리고 널 사랑해. 그래. 우리 서방님, 나도 사랑해. 우리 술 마시러 가자.
어때? 이 상황에선 밥보단 술이지. 둘은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왜 거짓말했어?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대화하다 보니 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사과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순수한 자백에 마음이 풀렸는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것 또한 인연이겠지. 이제 랜선연애 아니고 진짜 연애하는 거다. 영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창씨가 내 마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가까워져도 될까? 저는 아줌마가 좋고 아줌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줌마 옆에 있고 싶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둘은 결국 서로에게 이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숙과 나는 술집을 나와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며 걸었다. 가로등 아래 들이운 그녀의 실루엣은 묘하게도 그날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다. 술 기운이 남아있는 나는 괜스레 용기가 생겨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지 않았다. 정말이지. 너랑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살짝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나 서방님만 믿는다. 그 말에 내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서방님 말 잘 들을게. 그녀는 감동한 듯 나를 꼭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로. 나도 너만 믿고 갈게.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불확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고 그날 밤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 나이 차는 무려 23살. 처음엔 이 나이 차이를 실감조차 못할 만큼 그녀와 나는 잘 통했다. 영숙은 단순히 영수의 엄마가 아니라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내게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나를 어린아이로 대하기보다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단순한 친구의 엄마로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현실로 옮겨갔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 3개월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숙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했다. 창씨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진 채로 겨우 물었다. 왜요? 저 이제 아줌마 없으면 안 돼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너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수에게 너무 미안해져. 그리고 넌 언젠가 너와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지. 곧 영수도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 전에 우리도 끝내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녀를 사랑한다 해도 친구인 영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도 힘들었다. 알겠어요. 아줌마. 하지만 전 정말로 아줌마를 사랑했어요. 내가 어렵게 꺼낸 말에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도 내가 참 소중해. 하지만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넌 앞으로 멋진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내 위치로 돌아갈게. 그렇게 우리는 작별을 고했다. 이별 후 천몇 달은 지옥 같았다. 매일 그녀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강력한 약이었다. 조금씩 그녀와의 추억은 아픈 상처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었다. 영수는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와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고 영숙 역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운명처럼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내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영숙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청춘의 설렘을 느꼈고 더불어 영숙과의 경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깨달았다. 영숙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봉사단체에서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첫사랑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성장통이다. 영숙과의 관계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사랑의 깊이와 책임감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그 추억을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다. 영숙. 그녀는 내게 첫사랑의 아픔과 동시에 가장 따뜻한